예. 자, 안 된다, 안 돼. 주말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장 시원했던 거는 사실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이신데 마약 수사를 맡았다. 즉,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던 마약 수사에 지휘권을 인계받았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지휘권을 인계받아도 그 밑에 그거 하고 있는 검사놈들이 다 친윤계라서 제대로 된 수사팀을 제대로 꾸밀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걱정이긴 하지만, 임은정 검사도, 목숨을 여기에다 일종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개혁 의지에 대한 어떤 최종 배팅을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지와 법무장관이 안 밀어줬으면 이게 이렇게 바로 안 바뀌거든. 검사들 한 600명 바꿔놓으니까 지금 검찰 조직들이 슬슬 그동안 윤석열파에서 뭔가 일하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늘어나가고 있는 분위기인 건데 여기서 임은정 지검장이 요걸로 제대로 윤석열, 김건희를 엮어가지고 세관과 검찰 이걸 다 엮어서 이걸 파낸다고 하면 마약 조직을 파낼 수만 있다고 하면 이건 뭐 특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빨리 파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실 임은정 검사님이 본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에 대한 걱정이든 뭐든 다 이야기 알고 있다. 근데 어쨌든 뭐 본인 공무원이고 독배든 선배든 성배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임은정 검사님의 리더십을 제대로 증명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사실 임은정 검사님에 대한 신뢰가, 지검장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잖아요. 그 신뢰에 보답하는 리더십 그렇죠.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한 번도 칼을 쥐어줘 보지 못했어요. 늘 칼을 맞기만 했었지. 그렇죠. 한 번도 그걸 막아주지도 못하고 동기들보다 두 기수 이상이 느리게끔 승진을 못하다가 지금 동부지검장에 모셨는데 마침 여기에 세관 마약 수사가 걸려든 거야. 이거 한 방이면 뭐 지금 있는 검찰 그 당시 검찰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 윤건희까지 전부 날릴 수 있을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큰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이 박정훈 대령이죠. 박정훈 대령도 이분이 이제 수사단장으로 다시 복귀하셨죠?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셨지만 이제 거기가 진급의 한계일 것이다. 대령이 한계일 것이다. 원래는 수사단장을 끝으로 네. 퇴역하시는 수순이었대요.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나이 연차로거나 뭐라고 요게 이제 마지막 보직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관련해 갖고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장군 특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계급 이상, 그러니까 바로 별 준장이 아니라 소장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2계급 특진을 통해 가지고 군 검찰단을 아예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 인사가 내년 초거든요. 네. 자, 국방부 직할의 군 최상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 수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맞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직무대리를 받은 다음에 정식 조사본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앞서서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는 요건을 기타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대상도 대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박정훈 대령께서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군 검찰단에 들어오면 내란 특검이 사실 군 내부 수사는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검이 할 수 없어서 군 내부 감찰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박정훈 수사단장이 맡게 된다고 하면 니네 이제 군대 똥벨들은 다 뒤진 거야. 한 방으로. 자, 그래서 해병대 군사경찰 사상 첫
장군 진급자 배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맞지. 그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군인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을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군인들도 알잖아요. 나 여기서 진급 못해서 결국은 이거 마지막이야.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박정훈 대령님도 수사단장이 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참 군인으로서 제대로 본인 역할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든지 그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실질적인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선례가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이분은 네. 아드님도 군인이시잖아. 그렇죠. 가족이 군인인데 육군사관학교 그 상황에서 생도죠. 만일 내가 이거를 부딪혔을 경우에 정권 해지는 상부에 부딪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왜 모르겠냐고. 아마 아들의 장래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건데 그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엄혹한 시기 안에 그 시기를 이겨내셨어요. 처음엔 이와 관련해서 기소도 당하고 이럴 것만 하더라도 저봐 결국은 저렇게 가는구나.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안 되는구나 했는데 끝까지 이거를 그 의지를 한 번도 꺾지 않았어. 김경환 같은 사령관 이 새끼 그 호텔 하나 운영권 받고 바로 이 말 갈아탄 이런 놈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부하를 팔아넘기냐? 너는 진짜 상관도 아니야. 넌 군인도 아니고. 자, 김동혁은 우리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던 해병대 검찰단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국방부 최상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 수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박헌수 소장이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편성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빨리 직무대행이라도 업무를 좀 직무대리로 먼저 직무를 가서 먼저 받고 그렇죠. 본격적인 특검하고 손발을 좀 맞춰가면서 군 내부에 대한 합참을 비롯한 이번에 내란에 참여했던 군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확대해갖고 네. 제대로 된 정군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다음 달 26일 대령 진급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준장 진급자 발표 등 장군 인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